자, 아까 등기필 정보 봤고요. 이제 제3자 허가동의 승낙 정보 관련된 거 36페이지 펴보시면, 등기 원인에 대해서 법률에 제3자로부터 허가나 동의 승낙을 받아라 라고 규정되어 있으면 그걸 받아서 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토지거래허가서 같은 거예요. 또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여기 다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률행위가 무효 취소됨으로써 나중에 등기를 말소하는 걸 막기 위해서는 미리 사전에 내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다겠죠. 토지거래허가서, 농취증 문제 많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요약집에서 37페이지에 나온 첨부를 유효하지 않는 경우 중에서 자, 판결일 때 요 기본을 잘 보세요. 제3자 허가동의 승낙서는 요 제3자, 이것은 반드시 등기 원인에 대해서 제3자로부터 허가라든가 동의나 승낙을 요할 때 이걸 미리 사전에 내서 나중에 등기가 말소된 걸 막기 위해서 사전에 제출하는 겁니다. 여기에 전형적인 게 토지거래허가서, 그 다음에 농지취득 자격증명, 이 두 가지. 자, 이 두 가지인데, 토지거래허가서에서 민법상 규정은 뭐 유동적 무효이론 이런 걸 배웠겠지만, 여기 등기 관련해서는 언제 첨부하느냐, 어떤 등기에 첨부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토지거래허가서는 권리가 소유권과 지상권, 이 두 가지. 소유권과 지상권 등기에 대해서 반드시 여기는 유상계약을 전제로 한다. 유상. 즉, 무상은 해당 사항이 없어. 증여 같은 건. 유상계약을 전제로 해서 또 계약이 아닌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은 필요가 없고요. 여긴 예약이 포함되기 때문에 가등기할 때 내는 거, 가등기할 때. 그리고 등기 종류는 이전 등기하고 설정 등기 이전 설정 두 가지 등기입니다. 요 두 가지 등기할 때 냅니다. 이전 설정 등기. 허가받은 사항을 바꾸려면 다시 허가받아야 돼.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 농취증은 대상이 농지다. 지목이 전답 고하성되어 있을 것. 그 다음에 여기는 유무상을 묻지 않는다. 유상으로 취득하든 무상으로 취득하든 묻지 않아요. 법률행위만 하면 돼요. 그래서 계약이든 단독행위든 법률행위로 인해서 취득할 때. 그리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 필요합니다. 즉 소유권 이전, 취득할 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지상권과 무관하고, 여기는 가등기할 때는 안 내. 이전 등기이기 때문에 이전 가등기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한 것이 여러분들 요약집에서는 37페이지에 보면 토지거래 허가서 설명해 놓은 것이고, 다음 페이지에 농취증이 설명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37페이지에 보면 첨부를 유효하지 않는 경우에서 요게 이제 전체적으로 판결일 때는 낼 필요 없다. 근데 특별주치법에 가면 판결일지라도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라면 다시 내야 된다. 요걸 이해를 잘해야 돼요. 판결일 때 낼 필요 없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에 가면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했을 땐 비록 판결서일지라도 제3자 허가동의 승낙서를 반드시 다시 제출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오늘 문제 봅니다. 거기 4번 문제 보세요. 소유 4번 문제. 오늘 4번 문제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자, 제목 문제 자체 보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 밑줄 딱 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한 경우는 판결서, 즉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 제3자 허가 정보 등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맞아, 틀려? 예? 보세요. 여기서 제3자 허가서 등을 내야 되는데 판결일 땐 낼 필요가 없다. 근데 그 밑에 보니까 특별조치법엔 소유권 이전 등일 때는 판결서일지라도 다시 내라. 그럼 맞아서 틀렸어? 틀렸잖아요. 어디다 밑줄 쳐야 돼? 소유권 이전 등이라면 앞에 나오지? 소유권 이전 등. 뒤에 뭐가 나와? 판결. 판결일지라도 소유권 이전 등이라면 제3자 허가 정보 등을 반드시 다시 내야 된다 했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어딜 보시냐면 인감증명하고 주소증명 정보가 나오는데, 여기서 주소증명 정보는 이건 주민등록번 주소나 등록번호를 증명한 정보는 등기부에 주소나 등록번호가 왜 들어가느냐, 이것은 새로운 권리자의 인적사항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들어가는 거? 이거 기입등기할 때. 기입등기가 뭐예요? 기입등기가 뭐라 했죠? 보존, 이전,
설정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나 각종 이전 제한물권 설정은 새로운 권리자가 등기부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등기필정보가 아니고 주소증명정보고 주민등록 등본 같은 주민등록번호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주민등록번호가 부동산 등기법상 뭐라고 한다?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입등기 아니라면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 요약집 38페이지 보면 6번에 신청인 주소증명정보를 보세요. 권리자, 즉 새로 등기 명의인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권리자의 주소증명정보를 내라.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의무자 주소증명정보도 같이 내라. 왜? 의무자 주소 바뀐 사실 확인해야 되니까. 알았어요? 나오죠? 그러면 새롭게 거기 새로 등기 명의인이 되는 권리자라는 건 다 뭐다? 이게 바로 기입등기야. 보존 이전 설정 등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 오른쪽에 39페이지에 들어가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정보는 등기 권리자 거만 내면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일지라도 의무자 건 안 내죠. 왜 안 낼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의무자의 경우 증명을 요할 필요 없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주민등록번호 이사 갈 때마다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안 바뀌지? 그러면 주소는 이사 다니면 바뀌지? 그럼 여러분 부동산 취득할 때 이 원리를 알고 나면 암기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A가 B한테 팔았다. 그럼 B는 샀잖아. 그럼 샀으면 현재 얘가 주소 서울에 있는 서울에 살고 있어. 서울 주소 서울에 있다고 칩시다. 그럼 등기부에 B 인적사항을 쓰려면 어떻게 쓸까요? 이미 갑구에 가면 소유자는 여기 나와 있지. 그럼 새롭게 여기다 이를 써 넣어야 돼. 그러니까 새롭게 들어갈 사람, 이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B의 인적사항을 쓰려면 이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주소를 쓰려면 이 주소증명정보, 등록번호 이게 다 들어가야 돼. 이게 누구야? 새롭게 들어가는 권리자지. 의무자는 필요 없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땐 누구 것도 필요하다는 거야? 의무자의 주소도 필요한 거야. 왜? 얘가 이걸 살 때는 대전에 살았었는데 지금은 세종시로 이사 왔어요. 지금 세종시. 그러면 세종시 이사 왔으면 등기부상 세종시로 옮겼다가 다 고쳐놨을까 안 고쳐놨을까? 여러분 이사 다니면 주소 신고 주민등록 신고는 해야 하네? 주민등록 신고 해야 하네? 전입신고 해야 하네. 이사 다니면 했지? 그럼 등기소에 가서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도 동시에 해야 하네? 안 는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의무도 없기 때문에 얘가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이걸 취득할 때는 대전에 주소돼 있었어. 근데 현재는 세종시로 이사 왔어. 그럼 등기부상 세종시로 옮겨졌을까 안 옮겨졌을까? 안 옮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사람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땐 얘의 주소도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의무자 주소증명정보도 같이 내라 그랬어. 그런데 얘 주민등록번호도 바뀌었어? 이건 안 바뀌었으니까 의무자권 등록번호 증명을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원리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새로 명의자가 된다는 것은 기입등기 이렇게 새롭게 이름을 써놓아야 되니까 이 사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게 암길 게 뭐 있어? 이게 원리 알면 아무것도 아니지. 주소증명정보는 새로 권리자가 되는 게 옛날에 소유권 보존 이전 등기만 낸다 하다가 지금은 새로 권리자가 되는 게 소유자만 있습니까? 만약 B한테 전세권 설정했어요. 그럼 전세권자를 등기부에 써야 돼. 그럼 전세권자 이름, 주민번호, 주소 써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뭐가 필요해? 주소증명정보 들어가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등기라고? 새로 명의자가 되는 게 기입등기. 소유권 보존 처음으로 써놓잖아. 이전, 그냥 설정 최초로 만드는 거야. 즉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최초로 만드는 게 설정이야.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등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게 뭐가 이제 어려운 건 없는데 다만 거기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땐 의무자 것도 같이 내라는 걸 같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등록번호와 관련해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이건 왜 이제 작년에 또 나왔어요. 이거는 전 뭐 안 나온다고 딴 데서는 다 강의했지만 항상 얘기해 줬어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여러분들은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등록번호 대체해 버리는 거예요. 주민번호 있죠? 왜? 한국 국적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처럼 한국 국적 있는 사람들은 아무 걱정 않고 있는데 필리핀에서 한국에 왔어요? 태국에서 한국에 일하러 왔어. 그 사람들 주민번호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 주민번호 어디 있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 주민번호 없을 때는 그런 사람들도 돈을 벌어 한국에 부동산 살 수 있어 없어? 있단 말이야. 살 때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적어줘야 돼요. 등기부에. 그러니까 이걸 부여받아야 되지. 그때는 외국인
등록할 때 그게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등록번호 부여권자를 암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39페이지에 보면 7번 등록번호는 권리자 것만 낸다. 즉 의무자 거 내는 경우 없어요. 거기 보면 부여권자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 국가 등 그럼 누가 한다고? 국장. 이렇게 얘기했잖아. 국장. 그 다음 제후국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제후국민 누가 한다고?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 등기관. 그 다음 법인은 설립등기할 때 주된사무소 한 건 본점 있는 곳이에요. 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하고 법인은 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 등기관. 그 다음에 비법인 사단재단 종중 같은 거 얘기한다 했죠. 비법인 사단재단은 누가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비법인 사단재단은 시장군수구청장. 그 다음 외국인은 지방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바뀌었어요. 지방 출입국 내지 외국인 관서의장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연결돼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국하면 국장, 대법주, 비시, 외출 이렇게 해서 기억해 준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권자 한번 간단히 봤고요. 자, 그럼 우리 프린트물 7번 문제 한번 봅니다. 1페이지 7번. 문제.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한 경우 새로 등기 명의인이 되는 권리자의 경우에 하나여 주소증명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주소증명정보는 새로 명의자가 되는 사람이 등기 권리자일 경우에 한해서만 냅니까? 근데 핵심은 거기 어디에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아까 했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중요한 권리가 이전되니까 종전 매도인 즉 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도 같이 내라 했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권리자 것만 내는 게 아니라 의무자 것도 같이 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그 다음 그 6번 문제 봅니다. 상속이나 포괄유증, 경매, 공유, 분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는다. 상속,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 포괄유증, 같이 봅니다. 상속 같이. 경매, 법률 규정. 공유물 분할, 새로운 취득을 안 봐요. 등기법상은. 지분대로 잘라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해. 이때는 농지증을 낼 필요가 없는 경우들이에요. 근데 거꾸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인이 취득할 때는 내야 돼요. 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다고 했으니까 농지를 취득할 자기 있는지를 증명할 필요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농지증을 내지 않는 경우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6번은 맞는 것이고 7번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인감증명은 특히 방문 신청할 때 필요다 있고 가장 원칙적인 게 뭐라고 했어요? 인감증명 원칙은 언제 낸다 했죠? 인감증명은 원칙이 뭐라고 했어요? 원칙은 알아야 되지. 8가지가 있지만 다 암기 안 해도 돼요. 일단 원칙. 인감증명을 내는 거 원칙은 언제? 인감증명은 방문 신청할 때 필요하다고 했어요. 방문. 왜냐하면 전자신청의 경우는 공인인증서가 대체되기 때문에 방문 신청할 때 필요한 거예요. 원칙이보다 인감증명 내는 거. 소유권의 등기 명의자가 의무자일 때. 즉 의무자인데 요구되지만 의무자 항상 내는 게 아니고 의무자 동시에 뭐라고? 소유권자일 때 낸다고 했잖아요. 등기필정보는 의무자면 항상 내야 돼요. 그런데 인감증명은 어떻다? 의무자가 소유권자여야 돼요. 의무자가 이만큼 있어. 그럼 이게 의무자야. 이것만큼이 의무자라면 의무자의 범위가 이것만. 그럼 반드시 뭘 낸다? 등기필정보 내야 돼. 의무자는 등기필정보는 낸다. 그런데 인감증명은 이것은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어. 왜? 의무자가 소유자 아닌 사람도 있으니까. 이 의무자 중에서 소유권자 요런 정도만 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건 여러분들이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 이 원칙만 알고 있다 안 했어요. 여러 가지 얘기도 그러니까 머릿속 안 들어가. 저는 가르치려고 해봤지만 입력이 안 돼. 얘기 봐도 머리만 아프고. 그래서 원칙적인 거 알아야 돼. 원칙적인 거. 8가지 얘기했잖아요. 소, 가, 외, 분합, 협동법 얘기해줬지. 근데 소, 이게 원칙의 첫 번째가 소가. 이게 뭐야? 소유권 등기명인이 의무자일 때. 그럼 자 A가 B한테 전세권 설정하려고 그래. 전세권을 설정 등기하려고 한다. 그러면
누가 권리자일까? 전세권자가, 해당 권리권자가 권리자. 이걸 설정해주는 설정자가 의무자라고 얘기해줬죠. 설정자. 이 집주인이 의무자예요. 그러면 자, 전세권 설정할 때 의무자가 누구라고? A가, 즉 설정자 A가 의무자. 소유자는 누구야? 소유자는 누구야? 예? A지. 소유자 A지. 그러니까 의무자 동시에 소유자니까 A의 인감증명이 있어야 전세권 설정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럼 전세권 설정하면 등기 어떻게 나타나? 을괴. 당연히 예를 들어서 여기에 1순위로 만약에 전세권 설정해 이렇게 나왔어. 전세금이 얼마인가 써주고 전세권자 누구다라고 써줬어. 그러면 이 전세권이 이렇게 설정됐다가 존속기한이 만료되면 어떻게 돼? 말소해야 되지? 이걸 전세권 등기를 말소하려고 합니다. 말소하면 1번 전세권 말소 해서 이걸 지워버리면 전세권은 없어집니다. 그럼 이렇게 말소 등기하면 누가 권리자예요? 거꾸로? 자, 설정한 게 아니라 설정인 걸 말소하려고 그래. 말소할 때는 없어지니까 전세권의 의무자, 이런 부담이 없어지니까 설정자가 권리자지? 자, 말소할 때 의무자는 누구다? 말소할 때 의무자는 누구다? 말소할 때 의무자 누구야? B. 소유자는 누구야? A. 일치하지 않지? 인감 안 내는 거야. 의무자지만 소유자가 아니니까 안 내는 거야. 다시 봅니다. 인감증명 원칙이 뭐라고? 소유권 등기명의자 의무자일 때 내는 거예요. 즉 의무자라고 해서 항상 내는 게 아니고 의무자 동시에 소유권 지위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등기필정보로 쳐낸다고 했지? 의무자라면 항상 내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런 원칙과 밑에 예외적인 거. 두 번째 뭐야? 소유권 가등기명이 가등기 말소할 때. 세 번째가 소유권 이외 명의자가 등기필정보 대신에 확인정보나 공증서 부분을 낼 때. 그 다음에 분필 등기할 때 일부 용익권자, 하필 특례했다는 등기할 때 소유자들. 그 다음에 협의 분할했다는 상속 등기할 때 상속인 전원, 제3자 동의 승낙을 요할 때 동의자 승낙자. 이런 것들이 인감을 내는 특수한 경우들이에요. 그래서 규칙에 들어가면 총 8가지를 규정하고 있다고 얘기해 줬죠. 그 중에서 시험에 나올 거는 자주 나오는 것이 거기 40페이지에 보면 6번에 협의 분할했다는 상속 등기 문제하고 7번에 제3자 동의 승낙 요 2개 정도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밑에 쭉 내려와서 인감증명 유효기간 3개월이다. 발행일로부터. 그리고 용도는 매도용은 전용할 수 없다. 매도용은 전용 못한다는 것은 누구한테 못 쓴다는 거야? 매수자 이외의 제3자에게 못 쓴다는 얘기야. 근데 매매가 아니라면 전용이 됩니다. 용도란에 뭐라고 썼어? 다른 용으로 써도 된다는 얘기야. 등기 목적과 달라도 수리해 주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가 설명해 놨지만 인감증명뿐만 아니라 법인 등기상 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 각종 대장 전부 다 지금은 유효기간은 다 발행일로부터 3개월짜리밖에 없어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알아두시고 요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신청하면 이제 접수해서 심사합니다. 심사하는데 참고로 43페이지에 보면 등기 신청 접수해서 그 절차 그림이 쭉 나와 있는데 뭐 그건 순서 흐름만 한번 봐두면 되고 여러분 알아야 될 게 거기 접수 시기 암기했죠? 등기 신청은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걸 본다. 저장된 때 꼭 암기를 해주고 넘어가서 심사는 형식적 심사밖에 없습니다. 구분 건물 표시에 관한 사실조사권 폐지됐다고 해 있고 자 요건에 안 되면 어떻게 한다? 각하하는데 각하 사유가 총 몇 가지가 있다고? 11가지 그 각하 사유 11가지 중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제가 얘기한 것 중에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는 45페이지에 보면 규칙 52조에 다시 10가지를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등기상이 아닌 경우냐. 자, 요약집 45페이지에 보면 가운데 규칙 52조라고 박스 하나 그려놓은 거 있죠? 이게 시험이 자주 나와요. 이건 뭐예요? 첫째, 등기 능력 없는 물건이나 권리, 즉 뭐야? 등기 능력이 없다는 것은 뭐 지붕이 없는 건물이라든가 뭐야? 주소, 캐노피 같이 벽이 없는 건물이라든가 또는 어떤 거 권리 중에서 유치권이라든가 점유권 이런 거 등기할 수 없잖아요. 이런 거 해봤자 2호로 각하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법률에 근거 없는 특약사항, 뭐 평생 처분하지 않겠다는 특약이라든가 이런 거 해봤자 소용없어. 그 다음에 세 번째, 구분건물 전유분과 분리처분. 예를 들어서 아파트 팔면서 대지권은 안 팔고 그냥 건물만 팔겠다. 이거 안 되는 것들이에요. 분리처분 못하는 겁니다. 집합건물에 가면.
그 다음 4번 농지를 전세권 설정 민법 시간에 303조에서 금지하고 있어요.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 전세권 설정 대상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처분했다. 즉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 놔두고 저당권만 처분한다는 거 이런 건 없어요. 못하는 것들입니다. 주된 권리가 따라가면 종된 권리 당연히 이전되는 거예요. 수반성에 따라서. 그 다음 6번 지분만 보존 등기. 이건 지분만 앞에서 계속 했던 거예요. 제가 등기사항에서 어떤 거 권리 변동에 지분만 가능하냐 전원명의 되느냐.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다가 있었죠. 이건 요 앞에 11페이지에 도표에서 얘기해 준 거예요. 뭐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지분만 되고 전원명의로, 상속 등기도 지분만 안 되고 전원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여기 가등기에 본등기는 지분만 할 수 있고 이게 안 되고, 그 다음 포괄 유증에 따른 등기는 둘 다 된다 이렇게 했죠. 이거 여러분도 앞에 11페이지 나오는 것들 계속 시험에 다루는 거 묶어놨었죠. 등기사항에서 다 했던 거예요. 11페이지에 보면 요약집 보면 맞나 페이지가 대략 맞죠? 11페이지에 있는 그 도표예요. 그거 시험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거기 45페이지에 보면 6번, 7번이 다 그렇네요. 그 다음에 8번이 뭐야? 촉탁으로 시행될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게 뭐라 그랬어? 거기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놔겠지? 가압류라고 써놔야지. 가압류 등기는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에서 촉탁으로 들어와요. 근데 이걸 신청하면 전부 다 각하됩니다. 등기소에 신청했다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미 보존 등기가 된 부동산에 다시 보존 등기, 즉 중복 등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등기, 신청 취지 자체를 볼 때 명백하다. 이런 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이상이 없으면 등기를 실행해 주는데, 등기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서는 47페이지 뭐라고 써놨어요? 6번에 등기는 언제 효력이 생긴다 했지? 등기를 마친 경우에 접수한 때부터. 등기를 마친 경우에 언제? 접수한 때부터. 이게 47페이지에 규정된 6조 2항의 내용이야. 확인했죠? 그럼 등기 완료 후에 뭘 만드냐? 등기부 부본자를 만들고, 여러분들 48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등기필 정보를 만든다. 요 등기필 정보, 요걸 보는 거예요. 등기필 정보. 자, 그러면 등기필 정보는 항상 만드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등기 끝나면 등기필증을 무조건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등기필증지도 없어졌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는 항상 만드는 게 아니고, 용어정에서 나왔던 것처럼 새로 권리자 발생할 때, 새로운 권리자 기록되는 경우에 만드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요거를 좀 예규해서 정리한 게 그 내용이에요. 거기 48페이지 정리한 내용. 그러면 잘 보세요. 등기필 정보는 새로운 권리자가 등기부에 기록될 때 만든다라고 했어요. 이게 뭐야?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게 기입등기입니다. 어떤 거야? 보존등기, 이전등기, 설정등기.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될 때 만드는 건데, 이 등기필 정보를 구체적으로 보면 권리에 대해서만 된다. 즉 권리가 아닌 부동산 표시나 등기 명인 표시, 이렇게 이 부동산 표시, 표지에 비해서 하는 등기, 새로운 권리자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권리에 대한 등기인데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게 뭐냐?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설정 등기. 이거 기입 등기라고 얘기해 줬죠. 보존, 그 다음에 이전, 설정 등기할 때 이건 기입 등기이기 때문에 새로 권리가 생겨. 그러니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권리에 대해서 자, 가등기 중에 이전 가등기하고 설정 가등기 경우도 권리이기 때문에 요 이전 설정 가등기에도 등기필 정보를 만듭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여기에 뭐가 있느냐? 권리자를 추가시키는 변경 등기가 하나, 경정 등기가 하나씩 있습니다. 변경 등기, 권리자를 추가시키는 변경 등기가 뭐냐? 합유 명인 표시 변경. 이건 민법상 조합재산에서 합유 명의인 표시 변경. 이것은 조합원이 더 늘어났을 때, 추가됐을 때의 문제. 그 다음에 경정 등기는 바로 뭐냐?
일부 말소 의미의 소유권 경정. 일부 말소 의미의 소유권 경정 등기. 여기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이건 소유권 경정 등기. 이렇게 하나씩 예외가 존재합니다. 물론 일부 말소 의미 소유권 경정 등기를 다른 말로 하면 단독 소유를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해. 갑 또는 A 단독 소유를 이것을 갑을 공유로 경정하는 경우다라고 표현해요. 이것이 일부 말소 의미 소유권 경정 등기라는 거. 이런 예외적인 게 있어요. 그리고 이 등기 필정은 권리에 관한 등기라고 했지만 전제가 뭐냐?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를 해줘서 어디서 얘기를 했느냐? 채권자 대위 신청에서 반드시 이것은 전제가 신청인과 등기 명의자가 일치한다는 전제. 등기 명의인이 일치한다. 여기 일치하고 있어. 이런 조건 하에서만 성립하기 때문에 만약 여기에 일치하지 않으면 등기필정보를 안 만들어요. 권리에 관한 등기라도. 어디서 그런 게 나왔지? 채권자 대위 신청에서는 누가 신청해서? 채권자가. 명의자 누가 돼서? 채무자가. 이런 거 안 만들어요. 새로 권리자 생겼어도. 이런 전제가 조건이 충족된다는 전제하에서 권리에 대해서 종국등기, 보존이전 설정 같은 기입등기, 그리고 이전 설정 가등기할 때 만드는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권리자를 추가시키는 변경, 경정등기가 하나씩 있더라.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 내용이 여러분 요약집 48페이지에 맨 위에 그 박스에 등기필정보를 언제 만드느냐 거기다 써준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쭉 내려와서 참고로 뭘 알아도 되냐면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중에서 나머지는 별표였고 첫째 거기 2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권리자라면 국가나 지자체의 경우 안 만든다는 거예요. 세종시가 부동산을 취득해서 안 만들어요. 세종시는. 세종시로 그냥 써놓으면 되지. 쟤들 등기필정보를 만들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어디에요? 6번, 7번, 8번 세 가지 보세요. 요 세 가지는 특수한 경우들이야. 승소한 의무자 신청했을 때, 즉 권리자가 누구야? 승소한 의무자 등기 신청했다는 것은 권리자가 누구일 경우에 아까 얘기했죠? 권리자 누구? 의무자가 판결받아 등기 신청해서 권리자가 누구요? 그렇지, 그 경우에요. 강부장 권리자 보세요. 승소한 의무자 신청을 원리를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자, A가 B와 판데 얘가 강부자예요. 근데 원래는 서로 공동 신청으로 등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등기소에 신청해야 되는데 이 강부자가 등기 안 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요 매도 측에서 여기서 등기 인수청권을 행사해서 얘가 이행 판결 받아서 혼자 등기를 한 거야. 그러면 신청은 누가 했어? A가. 명의자 누가 돼? B가. 서로 일치하지 않지? 그러니까 안 만드는 거예요. 판결했다는 경우에 특이하잖아. 원래 얘가 판결 받으면 당연히 B가 신청해서 얘가 받았으니까 상관없이 만드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근데 얘 강부자 같은 경우는 특이하다 했잖아. 천연기념물이라고 해서. 1000명당 1명 있을까 말까 했잖아. 확률상 99.9%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채권 대위 신청. 채권자 대위 신청 누가 했어요? 신청은 채권자가. 명의자 누구? 채무자가. 직권 보존 등기 누가 했어? 직권을 보존 등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 촉탁했을 때 등기가 직권 보존 등기 한다 했지? 보존 등기 직권을 했어. 신청한 사람은 없어요. 명의자만 있어. 그러니까 안 만드는 거예요. 이 원리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하시고 요게 등기필정보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아직까지 출제 안 됐어. 잘 봐주세요. 근데 거기 뭐 나오냐? 그 밑에 보세요. 48페이지 하단에 등기 완료 통지. 이건 뭐냐? 영수증 주는 거야. 뭔가 신청했으면 대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물어봤어. 오늘 왜 늦었어요? 라고 물어봐. 여기 앞에 앉으면 오늘 왜 늦었어요? 물어보면 대답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차가 막혀서 늦었어요. 잠을 늦잠 자다 왔어. 이렇게 얘기해줘야 이게 물어봤으니까 대답이 있구나. 이걸 아는 거 아니야? 그런데 물어봤는데 아무 답변이 없어. 그럼 이게 뭐가 결과가 있다는 거 없다. 아무것도 모르지. 그러니까 등기 신청했으면 등기소는 뭔가 답변을 줘야 되는 거야. 물건 샀으면 뭘 줘야 돼? 영수증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등기 필증이 그 역할 다 했었어. 근데 지금 등기 필증이 없어지고 새로 권리자 생기면 등기 필정보를 만들어준단 말이야. 그럼 새로 권리자가 안 생기는 등기는 어떨 거야? 건물 증축해서? 그럼 권리 변동이 없어요. 등기 끝나는데 등기소에 아무 연락이 없네? 된 거야? 안 된 거야?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뭐를 해야 돼? 등기 끝났습니다 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 모든 등기는 신청하면 결과를 알려줘요. 등기 끝났어요 라고 알려줘. 이걸 뭐라고 한다? 등기 완료 통지. 완료 통지 누구한테 하는 거야? 자, 영수증은 누구한테 주는 거야? 영수증. 물건 산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등기 완료 통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신청한 사람. 신청한 사람이 물건 산 사람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신청했으면 그 사람한테 끝났어라고 알려줘야지. 완료됐다라고 알려줘야 이제 마무리됐구나 아는 거지. 묵묵부답이야.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1년 가도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 궁금해서 죽으려고 해. 이 말이 됩니까? 안 되니까 등기 끝나면 반드시 신청한 사람한테 뭐라 한다? 등기 완료 통지. 지적에서 배웠어 안 배웠어요? 지적에서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잖아. 뭐 등기 촉탁했잖아. 토지 이동이 생기면 등기 촉탁이 있으면 등기서로부터 등기가 끝나면 등기 완료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소유자한테 알려준다 했지? 또 이게 다 까먹었어. 이제 나중에 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이 지적을 한번 보세요. 어디 잠깐 보시냐면 이게 참 그래서 수시로 이게 지금은 한 달 공부할 걸 이제 나중에 10월달 가면 하루아침에 됩니다. 이게 138페이지 요약집 보세요. 지적 공부 정리 절차에서 138페이지 정리 절차라고 나온 그림을 보세요. 거기 보면 등기 촉탁, 이거 촉탁은 누가 했어? 소관청이 등기를 신청한 거야. 개인이 한 게 아니라 소관청이, 시장군수청장이. 그럼 등기소에서 등기 끝났으면 끝났다고 완료 통지해줘. 그럼 통지 받은 날로 며칠 내에 15일 이내에 알려주라고 했잖아. 15일, 7일 계속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때 등기 완료 통지를 왜 했어? 신청했으니까. 누가 신청했어요? 소관청이. 그럼 누구한테 완료 통지해야 돼? 소관청한테. 누가? 등기소에서. 여러분이 신청했어. 그럼 누구한테? 여러분한테 완료 통지해 주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게 뭐냐? 여러분 뒤에 양식을 보세요. 뒤쪽 요약집 가보면 요약집에서는 어디 보냐면 158페이지 펴보세요. 거기 보면 별지 양식이 하나 실어놨어. 등기 완료 통지서라고 아주 대문자에 써놨어. 158페이지 찾았습니까? 이게 등기 끝나면 지금 거기 보면 RA 등기 신청에 대해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알려줘.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은 이제 끝났구나 라고 아는 거야. 근데 이 말이 없으면 어떻게 지금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알 수가 있어요? 모르잖아. 뭔가 매듭을 지어줘야 될 거 아니야. 신청했으면 끝났다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완료 통지란 말이야. 누구한테 완료 통지한다고? 신청한 사람에게. 근데 이렇게 새로운 권리자가 생기면 무엇을 한다고?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주면서 또 완료 통지하는 거야. 그게 어디? 오른쪽 159페이지 보세요. 거기 뭐라고 나왔어?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 이때 등기필 정보 만들어졌으니까 이걸 만들어주면서 동시에 등기 끝났다고 알려주는 거야 같이. 근데 등기필 정보 안 만들 땐 뭐만 한다? 등기가 끝났다고만 알려주면 돼. 이게 뭐야? 등기 완료 통지. 누구한테 알려준다고요? 신청한 사람한테. 그래서 다시 앞으로 들어와 보세요. 이건 이미 나왔어. 등기 완료 통지 출제가 됐어. 누구한테 한다? 신청한 사람한테. 그리고 또 누구한테 하느냐? 그 등기를 알아야 될 사람에게. 이게 어디야? 아까 여기서 했던 판결, 이행 판결 중에 승소한 의무자 신청했어? 여기서 의무자 신청했어? 누가 알아야 돼? 권리자도 알아야지. 지명으로 등기되는 거 모르고 앉아 있잖아. 그게 내용들이요, 그가. 등기 완료 통지 상대방은 누구냐? 등기를 신청한 사람과 등기를 알아야 될 사람이야. 채권자 대위 신청해서 누가 신청했어요? 채권자가. 그러니까 채권자한테는 완료 통지해줘. 또 누구한테 알려준다? 채무자한테. 왜? 자기 이름은 됐는데 모르고 앉아 있잖아. 그 등기를 알아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앞에 됐는데 여러분 모르고 앉아 있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알려줘야 돼. 등기 끝났다고. 이거 똑같은 원리예요. 이건 암기하는 게 아니라 원리를 알고 나면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암기하려니까 얼마나 머리 터지겠어요, 이런 거 암기하려면. 왜 가는지를 이해를 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등기는 아주 정확합니다. 명확해야 돼. 등기는데도 알려주지 않고 있다?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도대체. 이 말이 안 되잖아. 이걸 뭐라고 한다? 등기 완료 통지. 이 개념을 이해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프린트물 봅니다. 자, 먼저 9번을 봅니다. 9번. 등기 신청은 신청 정보가 전산 정보 처리 중에 어떻게 되면 저장된 때 접수인 거로 보고 등기를 마친 경우는 그 등기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했죠? 접수한 때. 접수식. 접수. 그 다음 10번 봅니다. 관공서 촉탁으로 등기를 마친 경우에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지만 등기 완료 통지하여야 한다.
맞아 틀려? 맞는 거지요. 관공서가 촉탁할 때 관공서는 등기부등본 안 만든다 했지. 다만 끝났다고 알려줘야 돼. 관공서에. 관공서가 즉 시장들이 등기 신청이 났는데 촉탁이 났는데 도대체 1년 가도 묵묵부답이야. 이게 했는지 아니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그러니까 등기 완료통지 해주란 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봤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문제를 봅니다. 26회 문제를 잠깐 보죠. 3번 문제 보세요. 자, 다음 중 등기 신청 각하 사유가 아니고 나오면 제 몇 호라고? 제 2호 프린트물 2페이지 맨 하단 찾았습니까? 예. 네. 그러면 각하 사유가 아닌 걸 찾으라 했어. 그럼 그 중에 뭐라고? 29조 제 몇 호? 제 2호 문제야. 1번 질문 보세요. 공동 가등기권자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 지분만에 관한 본등기? 아까 뭐라 했어요? 이거 지분만 전원명의 중에 항상 나온다 했지. 지분만 전원명의. 첫째 뭐 어떤 거? 보존등기는 지분만 못하고 전원명의로, 상속등기도 지분만 못하고 전원명의로, 가등기 본등기는 지분만 가능 이게 안 되고, 포괄유종은 둘 다 된다 했지? 지금 이거 나와 본등기. 지분만 본등기 돼야 안 돼? 되는 거잖아. 지분만. 지금 1번 되잖아. 자기 지분만 본등기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구분 건물을 전부 분리처분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 할까? 안 된다고 했잖아. 아파트 팔면서 나는 대지권 안 팔래요. 안 됩니다. 같이 따라가는 거야. 그 다음 저당권을 피담보채 분리양도 안 된다고 했죠. 이미 보존등기 보내 다시 보존등기 이것도 안 된다고 아까 규칙 52조 10가지에서 다 보았죠. 규칙 52조 10가지 언급하면서. 그 다음에 법률 근거 없는 특약상 안 된다고 했지. 평생 팔지 않겠다. 특약해라.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전부 다 나와봐야 각각 사유는 29조 제 2호에 2호. 이게 요거 언급하는 거 여러분 아까 45페이지에는 규칙 52조 내용 이 내용하고 또 많이 나오는 게 어디 등기사항 중에서 11페이지는 도표 11페이지는 도표. 그거 단골 나오는 거 맨날 나와. 여러분들 각하 사유는 이렇게 연결된 거야. 어디 등기사항에서 배웠던 내용. 등기사항이 뭐냐? 이게 아니면 각하입니다. 각하. 어디로 각하한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니까 29조 제 2호야. 이게 만약 등기됐다면 당연무효니까 어떻게 해? 뒤에 가면 직권말소에 나와. 직권말소. 이렇게 연결되는 거 이거.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럼 요건 아까 여러분 11페이지 보시면 되고 요건 어디 45페이지 보시면 되고 직권말소는 뒤에 말소등기에서 나와요. 말소등기에서. 말소등기 어디 한번 보세요. 눈으로 확인해 보면 다 연결됐습니다. 직권말소는 절차 개시에도 언급해 놨지만 원래는 직권 말소 등기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어디냐면 58페이지에 나왔어요. 58페이지. 이거는 페이지 여러분 58페이지 보시고 또 절차 개시에서 여러분들이 직권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 중 문제가 된 게 뭐냐를 알아야 돼. 그래서 그거를 절차 개시에다가 제가 그대로 다시 해놨는데 여러분 요약집에서는 몇 페이지냐면 25페이지에 보면 페이지 25페이지에 보면 거기 직권으로 하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직권 말소 등기에다 이렇게 박스 쳐놓고 시험에 많이 나온 거 책을 해놨어요. 알았어요? 이게 다 연결 하나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고 이게 여기 가면 이렇게 되고 여기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문제 가지고 뭐 찾아? 58페이지 25페이지 이 글자를 이상하게 썼나? 여기 한번 연결된 문제야. 이건 빠지지 않고 해마다 나와 그냥. 등기상이 아닌 여기 등기상이 아닌 것 중에 등기할 건물이 아니거나 물건이 아니거나 권리가 아니거나 권리 변동이 아니거나 또 지분만 부동산 일부냐 권리 일부냐 이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건 전부 다 아니면 전부 다 2호로 넘어가서 각하해야 되고 만약 등기했다면 당연무효니까 직권말소는 문제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같은 맥락에서 한 고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문제를 간단히 확인해 봤으니까 기출문제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조금 쉬었다가 각종 등기에서 요거 변경등기, 경정, 말소, 말소회복 등기, 가등기 문제, 구분건물 대지권 등기 요거 내용 요거 중요한 게 뭔가 이걸 한번 보여드립니다. 아셨죠? 네.